안녕하세요. 이비펠 UX의 전민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성 모델을 배웠었고요. 그 사용성 모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과제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성이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응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현재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지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그 이미지, 어떤 숙소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가격대가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반응성에 해당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축성이라는 모형인데요. 단축성이라는 모형이라는 것은 두 번에 갈 거를 한 번에 가는 모형을 단축성이라는 모형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여러 가지 계좌 목록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어떤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본 다음에 다른 계좌들을 보고 할 때 여기는 아이콘을 눌렀을 때 여기는 보는 것처럼 다른 계좌를 바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버튼 눌렀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들은 바로 우리는 단축성에 해당이 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잘 됐어요. 다만 불편한 점, 뒤로 가기로 인식되는 이 아이콘 요거를 눌렀을 때 바로 여기로 못 가고 바로 이리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즉 전체 계좌 목록에서 거래 내역을 봤을 때는 다시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 페이지로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오류 회복성에 적절치 않은 사례죠. 오류 회복성이 적절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어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오류 회복성에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전방지성인데요. 사전방지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착지를 검색하게 되는데 내가 숭실대학교를 검색해 봤더니 여러 개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숭실대학교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지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로는 뭐냐면 그 장소를 선택하면 지도가 삽입되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장소 이름으로만 확인되어 잘못 선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사전 방지성이라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전 방지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입력하는 행위나 어떤 중요한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 부분들은 숭실대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우편체국구 전산관 조만식 기정관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할 때 그렇게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방지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부분들은 텍스트로 볼 거냐 지도로 볼 거냐 그 형태를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사전 방지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성이 어떤 좋은 사례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행위가 어떤 사용자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텍스트로 볼 거냐, 지도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이해성이라는 부분들이죠. 이해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학습하기 편하냐, 아니면 그 아이콘 또는 버튼 또는 디자인 또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잘 전달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사례를 보면 어떤 강수 확률 나올 수 있는 이런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기온 텍스트가 높았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온과 어떤 강수 확률을 수치와 위치, 색,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다 이해가 가능하다. 이 부분들은 이해성에 적합합니다. 다음의 사례는 이제 송금할 금액 입력하고 그다음에 100원 입력했죠. 받는 분을 내가 이제 선택하게 되고 이 분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계좌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스템 주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주도권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따라가는 어떤 스텝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모든 입력하는 행위들은 다 시스템 주도권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즈부에서 영어 예매를 한다, 쇼핑몰에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를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시스템 원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시스템 주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시스템 주도권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조금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인터넷 뱅킹에서 내가 10분 동안 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 또는 내가 어떤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 공인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못하는 부분들, 이것이 시스템이 뭐냐면 좀 더 강력한 부분들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 주도권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보잖아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과업에 대한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어떤 정보 입력이 다음 페이지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 이 부분들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논리성과 연관이 있어요. 논리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과업의 프로세스랑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성에 적합한 어떤 좋은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20만 원인데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거예요. 200만 원이죠. 그랬더니 현재 보내면 최대 50만 원밖에 못 보내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5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1일 5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도 200만 원 올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사전 방지성, 오류 발생 간이성, 오류 회복성이라고 놓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낼 금액 최대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사전 방지성에 해당이 돼요. 즉 50만 원급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알려주는 거죠. 사전 방지성에 해당되는 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 200만 원을 입력했더니 50만 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일 5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뭐냐면 사용자가 오류를 범한 것들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얘는 오류 발생 가능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송금한도 200만 원 올리기 어떤 대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대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를 회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류 회복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00만 원이 저절로 최대한도 50만 원까지만 바뀌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따로 다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50만 원까지 들어와 있다는 부분들은 오류가 일어났는데 거기다 대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도 50만 원 부분들은 오류 회복성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송금 계좌를 토수 계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계좌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용자 주도권을 보고 있는데요. 사용자 주도권을 본다라면 모든 게 다 사용자 주도권이에요. 모든 사용자들의 필드를 다 입력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설정에서 어떤 하나하나 선택하는 부분들은 사용자 주도권일 수 있는데 너무너무 광범위한 부분들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은 사용자 주도권보다도 물론 사용자 주도권은 맞아야 맞기는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부분들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주고 있다. 즉 뭐냐면 토수 계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출금 계좌로 갈 것이냐 우리가 그 우리은행 계좌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은 어떤 사용자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대안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대체성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용자 주도권은 조금 적고 대체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금하게 하기로 할 때 사용자한테 어떤 그 우리 계좌 말고도 토스 계좌도 또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자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대체성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